네,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당신, 당신의 기적,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하지만 당신, 나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당신에게 던지는 5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인간의 욕망이며 의지입니다.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높게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바로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상대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상대에게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 당신, 서로의 믿음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개체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준비하고 중간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성취가 달성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중간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랑스럽다, 칭찬이 들어간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격려에 자랑스럽다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죠. 그리고 당신이 이루었던 이 과정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성취감이 크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자 하면 상대를 또 존중을 먼저 한다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무턱대고 존경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나도 열심히 뛰겠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그들도 정말 잘하고 자랑스럽고 그 다음엔 존경한다는 그런 진짜 마음과 함께 표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헛두루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상대, 당신은 꼭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분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이 프로젝트에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정말 힘을 함께해서 마지막 목표점까지 함께 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 자부심, 긍정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 정말 기적이라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도달되는데 더 한층 빨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적, 당신의 기적 5가지. 첫 번째, 당신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번째,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5가지입니다. 당신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탑입니다. 자, 22번째 얘기입니다. 자,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일상에 아주 이렇게 평범한 이런 단어들이 엄청난 열매처럼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상의 평범한 5가지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하고 먼저 인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그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고집이나 얄팍한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미안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느껴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행동이나 행위나 단어나 말의 실수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어렵게 잘 표현을 안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를 빨리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와의 나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면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면서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면서 함께 협동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게 표현 자체가 쑥스럽고 잘 이렇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내 가족에게 쉽게 이렇게 단어, 짧은 두 단어,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참 표현이 안 되고, 마음적으로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 지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분들에게도 먼저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떠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죠. 때로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빠르게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예 표현도 포함이 되겠죠.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런 뭐 은혜든 친절함, 나에게 베풀어준 서비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함, 감동해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냥 고맙다는 표현도 없이 됐어. 나는 뭐 예를 들어 이 식당을 뭐 돈을 주고 이용하는 손님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말 귀한 음식을 예를 들어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뭐 음식을 만드는 정성, 다른 애도 있겠지만 고맙다는 그런 배려의 마음, 상대를 또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말들 5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사회가 그리고 내 가족과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훈훈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내 잘못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얘기한.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고맙습니다. 이런 흔한 우리가 일상의 얘기들 중에 여기 좀 뭐 빠진 것도 있죠. 뭐 감사합니다 라든지 우리가 자주 표현하고 활용하면 더더욱 우리의 인간관계는 존득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23번째 얘기입니다. 자, 인생 최고로 살기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참 쉽지는 않아요. 이건 뭐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 구분이 확실히 나누어져서 일할 때는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놀 때는 정말 평소에 저 사람이 얌전했는데 점잖했는데 하는 사람이 놀 때는 온 전체를 다 그냥 그 몰두해서 열심히 노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가장 그 사람은 현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가장 좋은 인격. 참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사람은 외모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내 안에 나는 항상 갈림길에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을 항상 하면서 겸손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벼는 익으면 이것을 고개를 숙인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겸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겸손이 곧 나를 올리고 인격을 올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좀 게으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게을러져. 제가 좋아하는 일은 억수로 부지런해. 많이 부지런한데 제가 조금 싫어하는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러져. 배우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멀어져.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적성에 맞는 일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늘 함께 이 두 개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가장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 항상 나보다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 봉사의 삶,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 봉사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돼요? 거기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면 행동 옮겨질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뵙게 되니까 스스로 나도 한번 봉사활동을 해봐야 되겠구나. 자, 그 사랑이 넘치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따뜻해져요. 정말 뿌듯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이거 봉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내 것을 나누어서 베풀었을 때. 글쎄요, 길 가다가요, 날이 조금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일회용 커피지만 한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베풀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이렇게 추워지는데 그런 거리에서 그런 봉사활동도 저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봤고 지금도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날이 조금 추울 때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무료 봉사. 이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고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참 본인 자신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누가 평가하기도 참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칭송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죽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없었을 때 그 사람 이런 세자가 빛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최고로 살기 위해서는 6가지.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5번째,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6번째는 살아있기보다 죽었을 때 내 이름 석자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6가지. 이 모든 걸 실천하기가 사람인지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글 한글들을 좀 새기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내 삶이 인생에 있어 최고로 살기 위해 충만한 그런 삶을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모범적이고 칭찬 남으로부터 존경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최고의 사람, 최고인 사람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훌륭한 인격자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하게 유혹이라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분위기에 어울려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오락이든 유혹 등등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 다음날 또 후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유혹을 스스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가장 겸손해야 한다. 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가장 이렇게 또 존경받는 부자 사람은 돈을 쓸 때 쓸 수 있는 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부자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많은 것을 비중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의 본인을 위한 그런 사치는 하지 않습니다. 아껴요. 정말 한 가지 예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승용차, 자가용을 살 수 있지만 안 삽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여유도 있고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비정하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부자고 실천의 부자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근육질도 있고 아니면 매일같이 운동하고 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도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체력도 좋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고통에 어그러진 얼굴.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너무 무리하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글쎄요, 그거보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오래 살려고 그런 건강을 유지할지는 못하고 이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의 정말 건강한 사람, 웃는 모습, 미소를 띄우는 모습을 보는 상대는 저 사람이 정말 천사이며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력도 건강하고 거기다 미소까지 머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는 모습, 미소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인간성, 인성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에게, 우리 가족,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야 될 공중 도덕,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좋은 스승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그리고 지식을
상대, 그리고 뭐 제자, 아니면 이웃,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가진 그런 지식, 본인만 다 쥐고, 본인만, 나 외에는 아무도 못해. 나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사람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좋은 자식. 훌륭한 자식은요, 부모 속을 안 썩기는,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자식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자식이다. 뭐 저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은혜 받고 혜택 받고 자라지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중간에 제가 혜택을 받아받고 나름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제가 자라면서는 부모님의 속을 썩힌 적이 있잖아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느껴보니까 가장 훌륭하고 좋은 자식은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마음 편히 해주는 게 최고의 자식이다. 예, 부모님들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전화 한 통 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본인의 안부 전하고 근황 알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인격.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가장 존경받는 부자. 네 번째는 가장 건강한 사람. 다섯 번째는 가장 인성이 좋은 사람. 여섯 번째는 가장 좋은 스승을. 일곱 번째, 가장 좋은 자식을 하는 7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좋은 글 중에서 한 부분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25번째 단원도 입니다. 자,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중에서 발췌가 된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인생이라는 길, 인생이란 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란 길은 원래 평탄한 길도 걷다, 굴곡진 길도 걸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죠. 질러 가기도 하고, 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엎혀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동무에서 함께 가기도 하고, 홀로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평평한 좋은 길도 있는가 하면 좀 굴곡지고 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길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느낀 점이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잠시 이참에 쉬었다 가자. 때로는 우리가 고비를 맞기도 하죠. 사랑이든 사업이든 회사이든 승승장구해서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고비가 있을 때 이참에 좀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날리는 연이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오히려 더 높게 잘 나르는 그 법을 얘기합니다. 자,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오늘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다.
자, 포기하지 않고, 상념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중간에 추임새 없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란 길. 인생이란 길은 원래 평탄한 길도 걷다, 굴곡진 길도 걸어야 하는 법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느낀 점이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잠시 이참에 쉬었다 가자. 연은 신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고 하지 않는가.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자, 오늘 25번째 인생이란 길,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을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중에서 내용입니다. 뭐 노사연의 노래도 있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면서 늙어가는 것이 열정과 함께 경험도 축적이 되면서 실패를 줄이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인생은 드라마처럼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게 엮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타압입니다. 자, 26번째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자신, 나입니다. 자, 나를 발전시키고 숙성시키기 위한 오늘 네 가지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급하지 말라. 두 번째, 화내지 말라. 세 번째, 시기하지 말라.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급하지 말라. 우리가 일상생활이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바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모든 일을 서둘러 급하게 하다 보면 일의 진척은 빠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실수가 반복되거나 정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 버리면 건물이 다 올라가도 결국은 쓸모없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겉보기에는 참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강 내유와 외유 내강형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서로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선택장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심을 하고 신중해야 할 건 하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단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자, 이런 건 뭐야? 그 사람의 어떤 결단력, 추진력,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조급하지는 말고 서두르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이거 뭐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서두르고 침착하지 못하게 행동할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하되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내지 말라.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거 충동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점에는 많이 다운을 시킨다고 하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덜컥 화를 내고 그 화 속에서 뭐 반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든 행동이든 어, 일이 돌출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지만 화를 조금이라도 한 템포 3초만 참고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나중에 돌아다 봤을 때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연습,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참아보자. 3초만 참아보자 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기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남이 잘 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글쎄요, 쉽지 않아요. 남이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잘 되어 나가는 걸요. 그냥, 아이고,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정말 저분의 노력이 있어서 잘 되었다. 또 앞으로 잘 되길,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고, 이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뭐,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마음을 저는 나름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상대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식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좀 시기 질투가 많은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남의 험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잘된 일에 오히려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어요. 뭐, 열에 일곱, 여덟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아마 평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그 한두 가지가 잘 되어서 내가, 또 희망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또 점프를 하는, 이런 게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좌절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절망의 그런 순간들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여기서 낙담하고 끝을 내버리고 나는 이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힘듦이, 절망이 있을 때, 새로운 돌파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스스로. 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고뇌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본인의 힘이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와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을 왜 합니까? 그죠? 뭐, 순간적으로는 내가 좌절을 합니다. 왜 난 내 뜻대로 안 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여기서 헤쳐나간다 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다. 왜?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6번째 얘기. 첫 번째, 조급하지 말라. 두 번째, 화내지 말라. 세 번째, 시기하지 말라.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제 27번째,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워 말라. 두 번째, 한탄하지 말라. 세 번째, 속이지 말라. 네 번째, 게으르지 말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찡그리지 말라. 이렇게 다섯 단원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외로워 말라.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만족, 내가 살아가는 풍요가 있더라도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자, 이 외로움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뭐 연극이든 영화를 찍든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혼자예요. 어차피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외로워. 이걸 이기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주인공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모든 걸 내가 주인이고 나를 시작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외로워할 일이 없는데 전부가 돌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한쪽에 있는 하나의 부속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외로움, 또 이렇게 뭐 좌절이나,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는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탄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속도 상하고, 뭐 짜증도 나고, 뭐 긴 한숨도 쉬게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을 스스로 느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정말 성실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여기에서 뭐 신세 타령을 한다든지 한탄을 한다. 전혀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야만 내가 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뭐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성실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신세 한탄 이런 한탄을 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속이지 말라. 뭐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내 감정이 그대로 표출하고 알려야 하고 그걸 즐겨야 됩니다. 기쁠 때는 엄청 기쁘게 웃고 즐겨야 되고요. 뭐 그다음 슬플 때는 표현을 해라는 거죠. 사실 뭐 남자들이 뭐 슬프다, 우는 뭐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연출하기가 참 싫어요. 하기가 좀 안 해봐서 그렇지 못해요. 그건 뭐 남자들이 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 이게 또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뭐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때로는 물론 뭐 펑펑 울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좀 슬펐던 그런 부분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행동이든 어떤 그 부분을 하는데 잘못된 행동, 남을 속이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이는 행위, 행동을 삼가하라. 예,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나를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요. 게으르지 말라. 이게 참 부지런하라. 이 얘기가 접목이 되는데, 딱 이렇게 정해진 계획적인 시간을 참 그걸, 저 경우에도 그래요. 일부분, 일정 기간은 참 잘 지켜요. 그런데 이게 뭐 권태기처럼 어느 시점에서 고비가 딱 옵니다. 잘 계획적으로 잘 지켜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뭐 내적인 그런 문제와 외부적인, 외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결부되면서 제가, 그 정해놓았던 스케줄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못할 그런 고비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뭐, 1년 내내, 딱 계획대로 이렇게 다 진행이 잘 안 되더라.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나는 뭐 지름길, 편안한, 평탄한 그런 길만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길도 있고, 도로 운전 시골길을 가도 그래. 조금은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으면 울긋불긋한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게으르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런 외부의 요인들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계획을 완수하려는 그 부지런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누굴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자꾸 이 습관이 되면 그래서 미소를 띄어라 뭐 스마일 참 잘 안 되죠. 특히 남성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표정이 근엄해져요. 근엄. 그거를 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고 칙칙해 보니 이런 느낌이 확 와요. 저도 느껴요. 이상하게 뭐 그렇게 걱정되고 슬픈 일이 없는데도 근엄해지는 근엄해지는 그런 걸 느낄 때 어떻게 얼굴이 찡그리게 되는 표정이 그죠? 그래서 스마일 찡그리지 말라. 뭐 모든 일이 인생이 찡그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도 달아난다. 그래서 찡그리지 말자. 그래서 스마일 웃고 즐거운 일을 자꾸 상상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인생에도 업이 되더라고. 업. 그래서 절대 얼굴 찡그리지 말라. 찡그린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도 왜 밝게 웃는 사람 옆에 가면 즐거운 기운이 같이 받는데 울고 있고 찡그리고 있는 그 사람 옆으로 가면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다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지 뭐 실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또 밝혀진 거예요. 그죠? 물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미소 띄우면서 빵긋 웃게 마시면 오갑체, 결정체가 되어서 물도 내 몸에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웃자, 미소 띄우자, 찡그리지 말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외로워 말라.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로운 거야. 두 번째, 한탄하지 말라. 신세 타령해봐요.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속이지 말라. 속이는 거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번째,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해야 뭐래도 하나 더 먹는다. 다섯 번째, 찡그리지 마라. 인상 쓰고 있다고 누가 네 어? 무게 나간다. 그게 아니다. 마음껏 웃으면서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오늘 5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 지냈는지, 잘 지냈는가. 이건 뭐 가족,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가까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그래도 추억이 묻고 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애친구든 물론 자식든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자,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연락을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인지 몰라도 이제 뭐 손주나 이럴 때는 영상 통화를 하는 게 즐겁지만 주로 이렇게 이제 목소리, 전화 목소리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가 연락을 해서 잘 지내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를 전하면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커다란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아닌 경우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이 전화한다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거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관계라면 얼마든지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게 되면 참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이 내 전화를 반기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싫어하면 많은 거지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통화하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짧게나마 살아가는 얘기하고 정겨운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고맙다. 동료나 이제 가족들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그게 잘 표현이 안 돼.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뭐, 말로만 한다가 아니고, 그 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마운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일 끝났네. 나를 도와줬네. 그럴 경우는 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해주면 살짝 이렇게 던져주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가슴 속으로 정말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느껴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고맙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의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배우자, 집사람이 주방 일을 많이 합니다. 퇴근하고. 그러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같이, 바깥에서 하고 왔어도, 집에 왔어도, 식사든, 어떤 뭐, 세탁이든 이런 부분에 가정일까지 참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고 수고한다. 나,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뭐 했지만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가정일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마음적으로는 참 고맙다는 걸 느껴요. 수고했다. 근데 그 일이 마쳤을 때 말 한마디 수고했어. 밥 먹을 때, 아유, 너무 맛있다. 감사하게 잘 먹을게. 이런 뭐 말 한마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 최고야. 최고. 당신 최고야. 뭐 아들, 자식들, 손주들. 정말 최고야. 잘했어. 뭐 어떤 시합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뭐 연주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최고야. 잘했어. 아니, 진짜 잘했을 때. 뭐, 영 아닌데 그거 최고다. 이런 거, 수고했다. 좀 더 노력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아니, 실력도 영 아닌데 무조건 최고야. 그런 건 아니죠. 뭐, 적당히,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정말 노력하고 자기 최고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라는 표현은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마지막이에요. 뭐 가족. 다섯 번째, 마지막 가족. 그리고 뭐 배우자, 가장 우리가 접하는 그 배우자.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쉽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뭐 사랑해 이런 표현이 저도 이렇게 지금 말로는 하지만 잘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지만 뭐 사랑해 뭐 이거 뭐 아니면 뭐 최고야 수고해서 이런 얘기는 그래도 나와지는데 사랑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번주에도 사랑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얘기를 뱉는 저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 뭐 와이프든 가족이든 정말 함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마음을 달콤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뭐 말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제반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을 이쁘게 하고 말 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만 잘해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 다섯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락하면서 잘 지냈는가? 두 번째, 고맙소. 세 번째, 수고했어. 네 번째, 최고야. 다섯 번째,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29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다 가질 수 없는 게 있더라.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월입니다. 세월. 두 번째 나이. 세 번째는 이제 그리움. 네 번째는 욕심이고. 다섯 번째는 눈물입니다. 자, 첫 번째, 세월.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견딜 수는 있는 게 세월이라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을 겪으면서 참 세월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처럼 계속 지나갑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는 건 추억으로 남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이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입니다. 눈 감고 다시 뜨면 뭐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찰나에 세월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숫자는 하나씩 더 이렇게 늘어갑니다. 숫자를 역산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우리의 생명은 누가 정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생태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이는 눈 감고 잠깐 떴던 찰나처럼 나이도 이렇게 세월처럼 흘러간다. 자, 세 번째 그리움입니다. 자,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이 그리움이죠. 아련한 많은 분들이 그리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애추억, 첫사랑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 그 찰나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행복했다, 그립다. 어린 시절에 정말 되게 동구 밖에서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 정말 어린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들이 그리워지고
아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자,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다. 이게 욕심이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뭐 부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뭐 친구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 욕심이 많다는 것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움을 가볍게 비우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눈물입니다. 자, 막을 수는 없지요. 한번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눈물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게 눈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은 어차피 흐를 만큼 다 흐르고 나면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읽고 나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피눈물. 그런 정도로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복받치는 서러움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해야 하는 후회의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눈물은 흐를 만큼 흘려라는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닦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마르니까요. 자, 오늘 가질 수 없는 다섯 가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이였고요. 세 번째는 그리움. 네 번째는 욕심. 다섯 번째는 눈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30번째 얘기입니다. 자,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네 번째, 희망. 이 네 가지를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제목이 내려놓는다 하는 의미하고 좀 부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연계되는 삶에 있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과. 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에게 먼저 내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반성하고 하는 이런 사과가 참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자, 그러려면 참 이렇게 설득을 할 수는 없지만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반성해서 잘못된 행동, 행위, 말들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내려놓기다. 자존심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요, 너를 위한 시간은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약속을 했어요. 시간 약속을 하게 되면 주로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의 경우도 웬만하면 정해진 약속보다 최소 뭐 10분 정도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거 작은 약속 하나도 기다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내가 내려놓는다는 좀 급박하게 시간을 맞춰서 가면 조급해지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이렇게 만남의 목적이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목적이든 간 먼저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더 보기가 좋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꿈입니다. 자, 오를 수는 없지요. 우리 인체가 뭐 스스로 이렇게 내가 날개짓해서 날 수는 없지만, 꿈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을, 나의 뭐 환상일 수도 있죠. 내가 꿈꾸는 미래를 날아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 꿈을 꾼다는 거, 이 꿈을 꿀 때는 참 행복합니다. 좋은 꿈.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뭐든지 좋은 의미의 이렇게 꿈은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밝다. 특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의 꿈을 꺾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희망. 꿈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그 어둠을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전기라는 걸 통해서 등불, 조명, 밝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 어둠 속에서도 밝아지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렇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 이제 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희망. 자, 이렇게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 우리가 꼭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추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